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오미크론 변이는 확산을 넘어 병원 입원율도 올라가지만 희망은 보입니다. 면역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부스터샷을 초과 접종하는 사람들과 마스크에 대한 위험성이 경고됐습니다. 2030년 또는 그 이전 미국은 독재 정권이 지배할 수 있다는 캐나다 교수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세계가 주목합니다. 코비드-19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반복해 올렸다는 이유로 트위터가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 어카운트를 영원히 사용 중지시켰습니다. 이달부터 자녀 양육 세금 공제 혜택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조 맨신 의원과 민주당 사이의 사회복지 지출안과 기후변화 지출안 협상이 다시 시작됩니다. 1월 1일부터 유전자 변형 식품이라는 이름이 유전공학 식품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하기에 앞서서 좀 전에 저희 9시를 알려드립니다 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저희 동료들이 함께 여러분들께 세배에 올렸습니다. 2020년 새해에도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다른 해보다도 더 건강 신경 쓰시고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또 오늘의 미국도 2021년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들께 정확한 정보, 아주 좋은 정보들 전해드리겠습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오미크론에 대해서 먼저 보도를 해드리겠는데 지금 아마 요즘은 주변에서 테스트하면은 양성이에요 하고 가족 가운데서 친구 가운데서 너도 검사해봐, 너랑 나랑 며칠 전에 커피를 마셨는데 내가 양성이잖니 하고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은 양성인 경우, 그렇게 될 경우 지금 닷새 격리를 해야 되죠. 그런데 희망이 있다고 말씀드린 게 여러 가지 의미인데 양성 판정을 받으신 분들도 크게 아프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대체로 친구와 저와 같이 이제 모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테스트 해보니까 양성인 거죠. 같이 과일을 먹었는데 친구는 너무 시다고 하는데 본인은 전혀 시지 않다던가 라면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는다던가 그리고 많이 몸이 아프지는 않다고 하죠. 단지 조금 머리가 무거운데 견딜 수 있는 정도의 무거움. 이 정도니까 이게 이제 백신을 맞으신 분들의 케이스입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더 아프고 또 병원에 가실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 오미크론 변이가 지금 많기 때문에요. 로스앤젤레스도 지난 주말에 45,000 케이스니까 벌써 지난주에 뭐 10,000 케이스 넘어갔다 하다가 다시 이제 그 10,000 케이스 아래로 내려오고 또 올라가고 하다가 이틀 사이에 45,000 케이스나 됐으니까 굉장히 많아진 거죠. 케이스는 많아지지만 그만큼 백신 접종을 받으신 분들은 견디실 수 있는 정도,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독감보다도 약한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몇 명 확진자가 나왔느냐보다는 병원 입원율이 훨씬 중요합니다.
병원 입원율도 많이 올라갔다고 하죠. 그러나 내려오기 전에는 항상 최고를 쳐야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정도 희망적인 곳으로 가기 위한 병원 입원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하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어린이 입원율도 높아졌지만 역시 어린이들도 나이가 어린 어린이들은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 입원율이 높아지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 이제 주 정부나 로컬 정부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지난 2주일 사이 플로리다의 주지사가 플로리다가 굉장히 많이 이 확산율이 높은 편인데도 전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막 그럴 수가 있느냐 비난을 하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플로리다 주지사의 오피스에서는 와이프가 암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와이프 병상을 지키느라고 그랬다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 와이프 병상 지키는 것과 주지사로서 이렇게 바이러스가 아주 높아지니까 뭔가 주의 경고를 주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플로리다 주지사가 뉴 이어 이브 그 콘서트에 참석을 해서 코비드 19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우리 플로리다 주는 이렇게 뭔가 격리 없이 새해를 맞이할 수 있어서 기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주에서는 아무래도 캘리포니아 주처럼 마스크도 쓰시고 거리 두기도 하시고 백신 접종도 꼭 부스터샷 접종도 받으세요 라고 정치인이 얘기하는 그런 주보다는 주민들도 좀 많이 풀어져서 확산율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정치인이 주도하는 주에 살고 있느냐 또 주변의 이웃들의 생각은 어떠느냐에 따라서도 코비드 19에 대한 위험도가 상당히 달라진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같은 주에서도 플로리다 주의 농림부 장관이라던가 아니면 그 플로리다 주 그 오렌지 카운티도 뭐 여행객도 많고 하는 곳이잖아요. 이쪽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말고 플로리다 주의 오렌지 카운티요. 그런 곳의 시장은 주지사에게 테스트도 많이 해야지 되고 너싱홈도 부스터샷 접종 아주 꼼꼼하게 확인해야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주지사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플로리다 주지사가 뭐 백신 접종 의무화라든가 마스크 의무화 또 뭐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를 점검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대하고 누르고 행정명령으로 그랬었던 사람이고 지금 플로리다주도 뭐 뉴욕주 이런 데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 확진자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욕처럼 강하게 뭔가를 하는 곳도 그런데 뉴욕의 주지사도 에릭 아담스라는 1990년대 초 이후에 이제 처음 다시 아프리칸 아메리칸 주지사가 나왔는데 이 주지사가 뉴 이어스 자정 지나자마자 영시 지나자마자 바로 이제 선서하고 본인이 일하면서 911에 제일 먼저 전화를 걸어서 격리를 했고 뉴욕의 범죄율과 코비드 19 이것을 잡는 데 주력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취임 선서와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지사 아래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주정부의 코비드 19에 대한 그 방어 대책 같은 것은 상당히 달라진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매년 새해가 되면은 아무리 우리가 코비드 19이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는 결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희망도 있고 저도 이상하게 최근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올해는 뭔가가 더 좋을 것 같고 방송도 더 잘 될 것 같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희망과 다짐을 동시에 좀 또렷하게 해본 2022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항상 가장 많이 그 마음가짐 다짐을 하는 것이 내가 운동을 좀 해야지 되겠어 해서 집에서 혼자 하면 안 되니까 짐에 가서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는 이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짐에 가서 운동을 해야지 하는 사람들도 크게 줄어들었고 이 짐 자체도 너무 규제도 많고 마스크 쓰고 뛰고 하는 것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쪽이 굉장히 울상을 지금 짓고 있다는 말씀도 전해드리고요. 역시 주말에도 미국에서 취소된 비행기 편이 가장 많았고요. 오미크론 변이로 스태프들이 많이 비행기 항공사에서 근무하는 스태프들이 감염됐기 때문이기도 하고 미국의 이상 기후 때문이기도 하고 이런저런 상태에서 많은 학교가 이제 오늘부터 할러데이 끝나고 대면 수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2,100군데의 미국 학교는 지금 크리스마스 있었죠? 뉴 이어즈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가족들이 모이고 난 뒤에 테스트를 하고 직장,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학교를 한 일주일 연기한 곳도 있고요. 아니면 개학을 이번 주는 그저 그 대면 수업으로만 온라인 수업으로만 하는 그런 곳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미국이 워낙에 나라가 크고 하니까 교육구도 많고 하니까 그 학생들 자녀 키우기도 참 힘들어요. 특히 이제 직장과 그 자녀를 돌보는 것에서 시간을 조절해야지 되시는 부모님들은 지난해에 이어서 역시 올해 초도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맡고 계시고요. 예를 들어서 뭐 워싱턴 DC라든가 교육구요, 볼티모어, 할러데이를 며칠 연장했습니다. 이것은 학생뿐만이 아니라 교사도 그렇고 학교의 여러 스태프들도 좀 잠복기도 있고 하니까 테스트하고 안전할 때 학교 오픈하겠다는 그런 얘기고요. 뭐 미시건이라든가 오하이오주의 작은 그 교육구 뉴저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번 한 주일만이라도 좀 리모트로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의 여러 단체들도 시무식 같은 거 뭐 안 하거나 줌으로 하거나 했잖아요. 지난 연말 파티도 직장들이 거의 하지 않은 것이 많고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해당되실 수도 있고 한 가지는 완전히 해당되고 하나는 여러분은 아니더라도 주변에 가족 가운데서 해당될 수도 있는 케이스일 겁니다. 그 케이스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뉴욕타임즈가 특히 남자분 한 분, 여자분 한 분을 인터뷰를 해서 부스터샷을 예를 들어서 존슨앤존슨 맞고 부스터샷,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이나 모더나 맞고 6개월 지나서 부스터샷 맞는 그 부스터샷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부스터샷까지 끝냈는데도 본인이 한 분은 49살의 스테이시 릭스라는 여자분인데 이분은 신장 이식 키드니 이식 수술을 받으셨답니다. 항체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검사해 보면. 그래서 이 부스터 샷을 몇 번이나 맞는 케이스를 전했습니다. 6월 달에 모더나로 이제 다 접종한 것 말 안 하고 존슨앤존슨을 맞았고 그 3번 부스터샷 접종하라고 하기 전에 그리고 7월 달에 약국 휴스턴에 살고 계시는 분인데 약국에 다 기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의 노트를 그 의사가 이제 이분이 항체가 형성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써가지고 가서 그 파이저에서 2번을 또 맞은 겁니다. 그럼 이분은 모더나 2번, 존슨앤존슨 1번, 또 파이저 2번 해서 5번을 맞은 거죠. 이 케이스가 굉장히 복잡한가 봅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이 자신의 그 환자에 대해서 이 같은 어떤 진단서라든가 의료 메모를 써줄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질병통제국에서 미국은 3번 이상의 부스터샷 접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어제로 이제 60세 이상 되신 분들의 부스터샷 맞고도 또 부스터샷 그러니까 4번째 모더나나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을 맞았을 때 이스라엘은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했는데 미국은 아직 4번째 이것을 하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어린 아이들의 그 부스터샷 접종도 아마 오늘 내일 사이에 결정을 할 것 같은데 12살부터 17살 사이까지요. 그것도 결정하지 않았는데 이분은 벌써 5번을 맞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는 면역력 형성이 굉장히 약하고 이분처럼 신장 이식 수술을 받으셨다거나 그러면 면역력을 키우는 약을 평소에 드셔도 면역력이 별로 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도 코비드 19에 대한 항체가 형성되지 않아서 5번이나 맞았는데 또 다른 남자분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처럼 면역력 형성, 항체 형성이 굉장히 힘든 분들이 약 700만 명 정도 정확하진 않겠죠.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부스터샷을 1, 2 막 이렇게 계속 맞는 것이 본인과 그 주치의 자체는 뭐 우선 그 항체 형성 자체로만 보면은 되지 않으니까 또 부스터샷을 줘야지 되겠다 하고 판단할 수 있겠으나 아직 질병통제국에서는 정확한 미국인들에 대한 많은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5번 이상 맞게 하고 이런 것은 의사가 이 사람은 항체 형성이 약하다라고 메모를 써줄 수는 있지만 그 주사를 놓는 사람이요, 프로바이더, 약국에 가서 약사가 되었건 누가 되었건 그런 그 프로바이더들은 질병통제국에서 이게 허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나중에 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 전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받으셨겠지만 오늘의 미국을 듣는 일반인들께서는 이게 아직까지 질병통제국에서 허용하지 않은, 승인하지 않은 부스터샷을 계속해서 받는다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전해드리기 위한 기사였을 겁니다. 뉴욕타임즈 기사였을 테고요. 미국에서는 현재로서는 아마도 2월경에 4번째, 그러니까 존슨앤존슨이 아니라 모더나나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을 맞으신 분들은 4번째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승인이 2월경에 나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아주 쉬운 문제인데 굉장히 중요한, 마스크에 관한 것을 오늘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굉장히 자세히 보도를 했거든요. 천 마스크를 쓰시는 분들, 완전히 패션이기 때문에 천 마스크를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천 마스크 한 겹 가지고는 너무나 이 방울, 바이러스가 묻어있는 그 침방울 같은 것을 보호하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그 전문가들 인터뷰를 쭉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강한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천 마스크를 꼭 쓰고 싶으시다면 안에 그 수술용 마스크 있죠? 수술용 마스크를 쓰고 천 마스크를 쓰신다던가, 아니면 뭐 천 마스크를 쓰시고 수술용 마스크를 쓰신다던가, 수술용 마스크만으로도 어떤 때는 아주 질이 좋은 그런 그 하이 퀄리티 수술용 마스크가 아닌 경우에는 그게 그 완전히 방어하기가 힘들다고 하거든요. 제일 좋은 것은 N95. N95는 미국에서 승인을 한 95%까지 막는다 하는 거죠. 그리고 KN95. K자가 앞에 붙은 KN95는 Made in China입니다. 그냥 K가 없는 N95는 미국에서 승인을 한 거고요. 그리고 KF94는 한국에서 승인을 한 거죠. 94%. 또 하나는 FFP2는 유럽에서 승인한, 이 같은 마스크를 쓰시는 것이 가장 좋고, 미국에서 승인을 한 N95 같은 경우는 촘촘해서요, 뭐 5겹인가 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95, 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다는 거고, 그냥 혹겹으로 뭐 이런 그 천으로 쓰는 것을 하면은 정말 많이 막지 못한다는 거고, 그리고는 이제 수술용 마스크를 쓰면은 그 팔리프로필린이 플라스틱 계열이 이렇게 있어서, 그래서 쓰고 나면 이렇게 좀 숨 쉴 때 약간 힘들다던가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천 마스크는 그런 것이 전혀 없이 통풍이 잘 되니까, 그래서 편안해서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패션도 패션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꼭 겹으로 쓰시고, 아니면 이렇게 N95, KN95, KF95, FFP2 정도를 쓰시는 게 좋다 하는 겁니다. 이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지난주 목요일부터요, 만약에 방문객이 천 마스크 하나만 딱 쓰고 오시면은, 그러면 이제 마스크를 또 아니면 또 스카프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경우에 의료용 수술용 마스크를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위에 더 쓰십시오 하고 이 방문객이라든가 이런 분들께, 환자 가족들에게 드리고 있답니다. 그만큼 마스크 쓰는 것이 오미크론 변이, 여러분들 백신 접종 받으셨더라도, 부스터샷 접종 받으셨더라도 돌파 감염이 아주 흔하기 때문에 마스크로 또 한번 아주 단단히 그 점검을 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2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어쨌든 뭐 백신 접종도 되고 부스터샷도 있고 오미크론 증상 자체도 약하고, 그래서 또 하나 희망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약한 증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양성 반응이 나오면 그만큼 우리가 백신이라든가 부스터샷으로 만들어 놓은 항체 이외의 면역성이, 집단적인 면역성이 커지잖아요. 그것 또한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이고요. 이런 희망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정치 시즌이 시작되면서 연말부터 계속 이제 정치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제가 잠시 뒤에는 캐나다의 한 교수의 캐나다 중요한 신문에 기고한 기고문인데, 이 기고문을 뭐 저는 컴퓨터로 봤지만 도대체 너무너무 길어서 보통 기고문의 한 5배 길이는 되는 것 같았어요. 그 5배도 나중에 보니까 더 되더군요. 해서 도대체 프린트아웃 하면은 몇 페이지나 될까 하고 봤더니 15페이지나 됐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미국으로서는 암울한 글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세계에 이런 비슷한 정치 공학 같은 것을 연구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보시기에는 2030년 그보다 더 빨리 미국이 독재 치하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어두운 점이거든요. 캐나다 교수가 이런 것을 쓴 데는 역시 캐나다와 연관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경고를 하는 것이고요. 이 경고를 세계에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것은 그냥 하나의 가설로 여러분들께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항상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오고 하면은 특히 세계 모든 나라에서 미국의 정치권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자신들 국가와 연관이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이죠. 특히 캐나다나 멕시코 같은 경우는 미국과 남쪽, 북쪽으로 국경을 맞접하고 있고, 그러면은 당연히 뭐 정치적인, 사회적인 또 경제적인 교류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경을 쓰게 되는데, 지금 캐나다의 한 교수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긴 길이의 글을 썼는데, 이분은 토마스 호머 딕슨이라는 분인데, 유니버시티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있는 로열 로드 유니버시티의 캐스케이드 인스티튜트라고 있습니다. 그 연구소에서 그동안 뭐 세계 여러 나라의 여러 분쟁이라든가 평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난 40년 동안 연구를 했고요. 특히 20년 동안은 좀 평화에, 지난 20년 동안은 포커스를 맞췄다. 본인을 소개할 때 이제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한 15페이지 정도 프린트아웃 했더니 그 정도 되는, 프린트아웃 하면 그 정도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금이 간 미국 정치가 아마 붕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캐나다가 준비를 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2030년 이것보다 더 빠를 수도 있고 독재 치하로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이 교수의 예측은 그렇습니다. 완전히 그렇다, will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때의 독재라고 하는 것은 우파 독재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미국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독재가 들어올 때 캐나다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이번 주말에 잡지 이코노미스트도 2022년도 가장 지켜봐야지 될 것이 미국의 제도와 중국의 제도 가운데서 어느 것이 더 강한가 하는 것을 지켜봐야지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고 또 중국의 공산당 대회가 있는데, 여기서 미국이 어떻게 되느냐, 중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세계 각 나라의 줄서기도 있고요. 이 교수는 이제 미국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다는 식으로, 아니 미국이 어떻게 독재 국가가 돼 하고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게 이 교수의 얘기입니다. 2014년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나갈까 말까 2015년부터 얘기를 했고, 대통령 개표 당일날도 그가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어 하고 믿은 사람도 꼭 믿어서라기보다는 어쩌다가 맞췄을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아마도 그럴 정도였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부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것 자체도 어찌 보면 이 교수의 얘기로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그 부조리함 같은 것들이 현실이 된 것인데 그 이후에는 부조리함이 더 자주 아주 현실로 되는 부조리함이 흔한 세상을 무서운 세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그런 부조리함이 정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2025년에 이미 미국 민주주의는 붕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국내 정치의 불안정으로 시민 폭동 등등 해서 2030년 아니면 그보다 더 빨리 아주 완전히 그 우파 독재로 운영될 수가 있는데 그 이제 극단적인 예로서 지난 11월 달에 50명의 교수, 정부 관계자, 정치 경제학자, 국제관계 전문가들이 의회에서 편지도 보내고 증언도 하고 Freedom to Vote Act라는 자유롭게 투표를 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라라고 여러 가지 그 목소리를 냈는데 그게 하원에서는 통과가 됐지만 상원에서 지금 통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흐름을 미국 그 여러 그 주에서 투표를 점점 어렵게 한다던가 이런 것도 사전 작업이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 교수님이 얘기하기를 저는 폭력 분쟁 전문 학자입니다. 지난 40년 넘게 전쟁의 원인, 사회 붕괴, 혁명, 인종폭력, 인종학살에 대해서 연구하고 발표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은 평화와 분쟁 연구 유니버시티 오브 토론토에서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 미국의 사태를 보면은 정치, 사회적인 환경이 제가 2030년 이전에 미국이 우파 독재로 갈 수 있다고 경고를 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저도 1980년대에는 미국에 대해서 연구할 때 러시 림버에 대해서 많이 듣기도 했고 그러나 그 당시에 들었을 때 그 점점 그 1980년대 이후에 팟캐스트 등등으로 해서 팍스가 더 강해지고 뉴스맥스까지 등장하고 하면서 이 그 처음에 80년도에 러시 림버 얘기를 들었을 때는 미국의 보수의 가치, 윤리 같은 것들을 픽업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점점 극단적이 돼가서 결국은 이제 이분은 2021년도에 숨지셨고요. 2020년도에 숨지기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에게 자유의 메달이라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주는 가장 큰 훈장을 줬는데 이 러시 림버가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백인 중심으로 한국 분들 가운데서도 러시 림버를 좋아하고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러시 림버는 여러분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인종적인 카테고리에서 러시 림버의 쇼는 백인 우월주의의 기본을 하는 것이고 인종차별, 이분은 인종차별 휘파람불기라고 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진보 엘리트들을 비난하며 진보 엘리트들이 막 그 소수 인종들을 보호한다고 저거 위선이야 하면서 인종차별 휘파람불기를 너무 오랜 동안 해왔고 거기에 박스, 뉴스맥스까지 보태져서 독재적인 리더십이 미국에서 공화당에서 메인스트림이 됐습니다. 이 교수의 지적입니다. 거기에 또 다른 미국이 우파 독재주의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지적을 합니다. 물질주의인데 미국이 그 물질주의가 중간층의 수입 불균등을 엄청 심하게 부의 불균등을 가지고 와서 불안정한 경제 이 많은 것들이 또 테크놀로지 변화와 또 세계화에 따른 것이라고도 지적을 했고요. 미국이 제조업 중심에서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정보 테크놀로지로 변하면서 어떤 그 돈을 만들어내는 것이 상징에서 만들어내고 정보에서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면서 또 동시에 인구는 줄어들고 뭐 어떤 그 수입도 격차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인플레이션 최근에 높아지는 이런 그 물질주의 또 인구가 백인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아서 줄어들고 있고 그것을 그 분야를 이제 이민이 채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구의 노령화도 되고 다른 인종 간에 막 결혼하는 것, 교회 신자가 줄어들고 하는 것을 백인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백인이 대체가 된다.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흑인이 우리를 대체할 수 없고 유대인이 우리를 대체할 수 없다. 대체할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리고 엘리트들의 이기주의도 한몫을 하고 있다.
세금은 안 내면서 돈은 엄청 많이 벌고 공공 투자 같은 것은 안 하면서 뭐 이런 것이요. 아마존의 CEO 제 베조스가 그 연말연시 파티한 것을 보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무슨 나이 60 넘고 해서 50대 된 새로운 피앙세와 같이 뭐 격렬한 디스코 파티예요. 무슨 뭐 배 타고 어디 가고 그 풀사이드 파티인데 완전한 디스코 파티하고 돈을 계산을 해보니까 돈이 뭐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있던데 그런 형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금은 안 내면서 부자들이 계속 돈만 키워가는 것. 그래서 그 같은 것들이 공화당에서는 그 이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오바마 재단에 돈 많이 기부했고요. 이 교수는 코크프라더스를 얘기를 합니다. 이 같은 거부가 자신들의 그 어떤 아젠다를 공화당의 굉장한 보수 아젠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키워가는 공화당의 도그마를 막 키워가는 해서 미국이 중간층의 사람들이 발들일 곳이 없잖아요. 정치 우파. 정치 좌파로 완전히 분열됐기 때문에 러쉬 림보가 수십 년 동안 두려움과 분노의 파워 그것을 이제 트럼프가 받아서 많이 활용을 했다고 하고 지금은 터커 칼슨, 박스의 터커 칼슨이나 마조리 테일러 그린 같은 조지아주가 지역구인 초선 연방 하원 의원 이 사람들이 거의 파시스트 사교 집단처럼 공화당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피즘은 유럽의 그 파시즘을 굉장히 많이 닮아서 법을 지켜야지 돼 하고 그 법을 강조하면서 때로는 또 폭력도 굉장히 미화하고요. 해서 지금 미국 사람들이 뭐 몇십 퍼센트 나오던데요. 어떠한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대항을 할 때 폭력을 써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약 30% 정도는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좌파보다는 우파에서 많이 그렇겠죠. 지난번에 의사당 폭력 사건을 일으킨 해서 공화당 우파의 할러데이 가족 사진을 보면 그게 더 잘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얼마 전에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젊은 공화당 정치인이 가족들이 많은데 어린아이도 있고 하는데 다 뭐 장총에서부터 갖가지 총을 살상무기에 준하는 그런 총까지 들고 크리스마스 트리 뒤에 있고 활짝 웃으면서 찍은 사진. 이것은 총기 소지 자유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사교 집단만이 미국의 가치를 지킨다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민주당은 매국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당 그 폭동 사건을 일으켰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은 미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백인이 아닌 사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교육을 많이 받으면 폴리티컬 그 코렉션이라고 해서 PC라고 하고 뭐 민주당이라고 하고 엘리트라고 하고 하잖아요. 그 가보면 의사당 폭동 사건 때 들어갔었던 사람들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백인이고 기독교 십자가 거기에 있었잖아요. 교육 많이 받지 못하고 소득 적고 이런 사람들만이 자신들만이 진정한 미국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폭력을 통해서라도 민주당 정권은 막아야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빅 라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가 이겼는데 졌다라는 그 빅 라이가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저쪽에서 한 선거는 가짜다라는 이것을 지금도 70%의 공화당이 믿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진 게 젊은 공화당에게는 굉장한 그 에너지가 돼서 지금 힘으로 나타나고 있고 아무튼 여러 이유로 올해 선거가 있을 때 팬데믹 때문에도 투표율이 낮겠죠. 그런 때는 민주당 투표율이 더 낮아지고 하니까 분노한 그런 여러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더군다나 인플레이션이 있죠. 이제 팬데믹으로 인한 처음에는 인기가 높았지만 바이든 대통령 인기가 낮아지고 있고 해서 공화당이 컨트롤 한다는 것을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올해 중간 선거에서. 그래서 공화당이 컨트롤을 하고 2024년도에 그럴 리가 있겠어. 나이도 그렇게 많은데 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도에 돌아오고
그리고 심지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 나오고 저도 공화당이나 공화당 의회는 지금 하는 것을 보면 트럼프가 이겼다고 얘기를 할 것이라고도 이 교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스티브 배넌과 백악관의 첫 번째 수석 전략가였던 마이클 플린, 첫 번째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그 마이클 플린, 이 두 사람이 트럼프 영향력을 늘리기 위해서 로컬, 주정부 차원에서 지금 열심히 미국 로컬과 전국적인 정치 무대에서 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될 때 미국은 2030년 그 이전에라도 민주주의가 붕괴돼서 독재 체제로 들어가게 되고 그 이후는 남북전쟁 때 그때보다도 더 미국의 그 사회 내부는 분열될 것이다. 그러니까 캐나다도 그때를 대비를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캐나다 총리에게. 그 얘기는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부터라도 몇 년 뒤를 대비를 해서 정치인들 초당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시나리오가 미국이 이렇게 될 때 캐나다는 이렇게 대처하고 한다는 그런 걱정들을 지금 다른 나라에서 그 같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예요. 최악의 시나리오고 잠시 뒤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미국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식품의약국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12살에서 15살 사이에 이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 부스터샷 접종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부스터샷 접종 기간을 지금의 6개월에서 적어도 5개월로 1개월을 단축시켰습니다. 그리고 5살에서부터 11살 사이 어린이도 면역 시스템이 약했을 때는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2살에서 15살 사이에게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 부스터샷 접종하라고 했고 5살에서 11살 사이라도 면역력이 약하면 역시 그 부스터샷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스터샷 접종받는 기간은 6개월에서 적어도 5개월로 1개월 단축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어린이들에 대한 그 자녀 양육 베네핏 1년에 뭐 나이에 따라서 $3,600와 3,600달러와 아무튼 나이에 따라서 $250와 자녀 한 명당 $300씩 해서 1년 해보면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끝났습니다. 12월 달로 끝났고 이 안에 사회복지 지출안과 기후변화 지출안에 포함이 돼 있는데 조 맨슨 의원이 다시 협상을 하기는 한다고 했어요. 백악관과 민주당과 사회복지 지출안 또 기후변화 지출안. 그렇지만 이것을 일단 빼야지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더 이상 연장되기가 현재로서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요. 해서 중요한 것이 오늘 저녁에 상원의 리더십이 미팅을 갖습니다. 조 맨슨 의원이 참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 화요일인데 정규적인 그 런치 먹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조 맨슨 의원이 박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 사회복지 지출안에 대해서 찬성 안 하겠어요 라고 말하고 처음으로 지금 이렇게 많은 전체의 상원 의원들이 모이는 거라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원은 이번 주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안건을 정해놓고 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낸시 펠로시 등 하원 지도부는 좀 일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자녀 양육 세금 공제에 대한 공화당 가운데서도 지지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밀 롬니 같은 사람이 지지하는데 조 맨슨 민주당 그 상원 의원은 이렇게 하면은 10년 동안에 $4조 연방 정부가 돈을 써야지 된다. 그러니까 연방 정부가 돈 쓰는 것도 그렇고 자꾸만 이렇게 돈을 풀면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조 맨슨 의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요. 1월 12일에 노동부가 다시 인플레이션을 발표를 하거든요. 지난번에 가장 최근 것이 1년 전에 비해서 물가가 6.8% 올랐다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이 자녀 양육 그 세금 공제 혜택을 줄이면은 아이들이 빈곤에 빠진다 하고 걱정하는 사람도 아무튼 많고요. 그래서 그리하여 Build Back Better 안은 다시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라 12월 달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다시 협상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 먹는 것, 지금부터는 물론 남아있는 거, 유효기간 있는 것을 팔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유전자 변형 식품, 이런 genetically engineered라고 표현하는 것, 그래서 GE라고 약자로 써 있거나 아니면 GMO라고도 하죠. 가운데 M자가 modified 하는 그 genetically modified 그 organism, 뭐 이렇게 해서 유전자 변형 식품이라는 이름을 유전공학 식품으로 바꾼답니다. bioengineered food로. 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것은 농무국이 통일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GE라고도 쓰고 어디는 GMO라고도 쓰니까 좀 혼돈이 되기도 했어요, 사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bioengineered 유전 그 공학으로 통일을 한다. 그리고 거기에 식품에 전화번호도 쓰고 QR코드도 넣어서 사람들이 디테일한 것을 더 알아볼 수 있도록. 유전공학이다 하면 뭔가 좀 괜찮은 것 같고, 뭐 유전자 변형 식품이다, modified 하면은 뭔가 좀 나쁠 것 같고 하잖아요. 유럽이 이제 미국보다 훨씬 이 기준이 까다로웠었고, 콩에서 시작돼서 이젠 거의 모든 식품이 그렇잖아요. 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더 많이 식품을 만들어서 세계 가난한 나라에서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을 구한다 하는 장점도 있지만, 어쨌든 자연이 아니라는 것을 아무리 자연과 가까이 만들어도 왠지 꺼려지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이 의도 자체는 이름이 여러 가지니까 하나로 통일한다 하는 뜻이고,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거 아니지, 이거 왠지 뭐 안전하게 느껴지도록 한다고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거야 뭐 어쩌겠어요.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아무튼 미국에서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고소했어요. 어디서 했냐면 식품안전국에서 농무국을 고소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유전공학 식품을 만들어내는 회사만 좋게 하는 거다, 이미지 좋게 해서 하는 얘기가 있는데, 새해가 되니까 이렇게 달라진 것이 있다 말씀드리고요. 잠시 뒤에 터치하지 못한 것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콜로라도주의 그 산불로 결국은 사망자도 있었고 다친 사람도 있고, 이번 산불은 아주 완전히 멀리 떨어진 그런 그 시골이 아니라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형성을 하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도 만들어 놓고 했었던 곳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뭐 1000채 정도의 집과 어떤 구조물도 망가지고 다친 사람도 나오고 하는 거잖아요. 이 같은 것들이 기후변화와 연관돼서 주목이 되는데, 올해는 더 할 것이다. 산불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기후변화와 연관된 자연재해가 하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 조지아주의 초선 연방하원 의원이 결국은 코비드-19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한다 해서 개인 어카운트를 영원히 그 트위터가 닫아버렸습니다. 뭐 이렇게 될 때 항상 그 빅텍을 그 비난을 하죠. 그리고 왜 뭐 닫아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결국은 뭐 이런 수순으로 갈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요. 또 해리 리드 상원 그 대표 민주당 지난주에 이제 숨진 것으로 발표됐고 12일에 의사당에 안치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역시 그 밖의 뉴스들도 있지만 새해 첫날 좀 천천히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새해가 되니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좀 좋은 생활을 하고 싶으니까 결심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가디언에서 한 기자가 한 100가지 정도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적어 놨는데 제가 대강대강 봤거든요. 했더니 물건을 사려면 72시간 기다렸다 사라. 의미는 아실 테고요. 과일을 직장에 가져가라. 텍스트 대신 음성 메시지를 보내고 파티에 갈 때는 항상 아이스가 모자라니까 이제 오미크론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나요? 가지고 가고 가능하면 계단을 무례한 사람에게도 공손하기, 전화기 들지 않고 걷기, 할러데이가 아니라도 우편엽서 보내기, 가끔은 짠 버터도 좀 먹자. 인생은 소금기 없는 것만 먹기에는 너무 짧다.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강혜신이었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